안녕하십니까, 한관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한 2, 3주간 다른 이 프로젝트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들이 좀 많았었어요. 거기 집중하느라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마무리 어느 정도 다 돼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또 좋은 상식 이렇게 제주도에 관련돼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주제를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소형 평수 플러스 농어촌 주택, 이렇게 주제를 제주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주제를 정했냐면요, 실제로 현재 제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험을 해보시고 제주도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소형 평수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형 평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소형 평수는 건축,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우리 땅은 다 건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건축 가능한 소형 평수가 단점만 크게 없다면 무조건 매입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형 평수에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대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소형 평수를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이 땅이 토지가 매매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약간 한 발 뒤로 빼죠. 그런데 우리가 소형 평수 소액으로 살려고 하는 건 농지로 사는 이유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용비를 납부하고 건축을 하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새로 건축을 하는 건데, 농지는 과수원하고 전하고 임하고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 가능한 농지는 일단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이게 진리입니다. 제주도에 거품이 다 빠졌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건축 가능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가격이 다 밑으로 지금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 쑥 빠져버려요. 옥석이 가려졌죠. 그럼 건축 가능한 농지, 그러니까 도로, 전기, 상수도가 핵심이죠. 도로 4m, 3.5m 정도 전기, 그 다음에 상수관로가 무조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항상 입장이 그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돼요. 항상 재매매도 나중에 가능하다. 어차피 실수요자가 내가 살다가 지겨우면 욕심내지 말고 재매매를 했을 때 충분히 내가 누린 만큼 이익이잖아요. 그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가격이 상승. 물론 위치가 좋거나 이러면 더 상승하겠지만 또 살 때도 위치가 좋으면 비싸잖아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소형 평수가 이제 없으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100평, 150평, 200평 이런 게 없죠. 전부 600평, 1000평, 2000평 이렇잖아요. 그러면 건축 가능한 농지를 매입을 하는데 소형 평수가 없으면 이거 소형 평수를 적극적으로 구해라고 합시다. 우리 구해. 적극적으로 분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400평, 500평 이런 게 애매한 게 있어요. 300평 조금 넘는 거. 그러면 300평이 넘으면 1000제곱미터 넘으면 또 주소 이전을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구애 활동이 필요하다. 분할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분할도 지금 또 다 묶어놨잖아요. 제주도 땅을 막 분할을 못합니다. 1년에 3필지 이상 분할이 안 됩니다. 그래도 최소 면적이 있고요. 121평이라는 400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가 나오면 결론은 뭐냐면 뜸들이지 말자. 좀 적극적으로 현장 답사하고 이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귀해집니다. 계속 귀해져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보시면 되게 귀하다는 생각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귀하고 결국에는 가격은 계속 비싸게 나오죠. 그리고 농어촌주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7월 21일 그저께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뭐 국회 통과된다고 보고요. 기재부에서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농어촌주택이 양도세 나중에 매매할 때 이 비과세잖아요. 몇 년, 3년 이상만 보유하면 3년 이상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금액이 기준시가하고 실가하고 좀 다릅니다. 기준시가 옛날에는 2억이었는데 이제는 3억.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땅을 사서 뭐 건물을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촌집이다 아니면 뭐 조그만 타운하우스 형태로 해가지고 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기준시가가요 금액은 실제 거래가가 4억 5억 돼도 기준시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건물은 어차피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현실적이 됐다. 그러면 도시에 뭐 주택이 개정안에 보면은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올랐고 종부세도 12억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지금 그걸 설명하면 제가 또 복잡해서 이야기 안 드리고 어쨌든 도시에서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여러분들이 건축은 일단은 건축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죠. 건축법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면 이 주택을 짓겠죠. 뭐 20평이든 30평이든 물론 뭐 평수 제한은 있습니다. 230 그러니까 70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230제곱미터까지 농어촌 주택을 인정해 주죠. 그럼 약 한 7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230제곱미터까지 농어촌 주택을 인정이 되면서 여기는 3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없는 집이에요. 1가구 2주택, 3주택 다 포함이 되지 않는 이건 아예 없습니다. 완전 비과세입니다. 3년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보통 3년 이상 보유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한 달 살기, 보름 살기 요즘 인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은 땅을 어쨌든 소형 평수가 나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 기웃 결국에는 막 제주도 땅 사는 포기하겠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소형 평수는. 그래서 기웃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시고 현장 답사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든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시든 아마 소형 평수를 요청하면 적극적이지 않으면 아주 적극적이지 않으시면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땅이 본인하고 인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형 평수는 아주 뭐 어쩌다가 나오는데 어쩌다가 분할해주고 어쩌다가 나오는데 그걸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전화 한 통으로 톡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잘 안 갑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도 그래서 좀 소형 평수가 나오거나 분할 요청을 좀 구애를 좀 하셔가지고 소형 평수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제가 그 세법 개정안 되는 걸 제가 잠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주택가격 요건이 현행 2억 원에서 한옥은 항상 4억 원입니다. 개정안은 3억 원으로 이제 현실적인 가격이다 이거죠.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해당이 다 됩니다. 기준시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는 우리가 제주도에 농어촌 주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 살기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때는 뭐 우리가 뭐 가족들 친지들 나도 사용하고 이러다가 또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주도는 한 달 살기 보름 살기가 인기죠. 그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수익도 창출하고 나중에 또 양도세 비과세로 매매해서 또 차익도 생기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즘 상담을 이래 해보면요, 참 이 젊은 분들은 더욱더 이 재테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젊다고 해서 한 30, 40대 분들이 이래 상담을 많이 해요. 그리고 물론 50, 60대 우리 중장년층도 뭐 상담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소형평수가 답이고 이게 정답이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으로 신고한다. 3억까지 해당이 되니까 다 거지않은 현실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연전 230제곱미터 이하다. 자, 이걸 해가지고 뭐냐면은 즐기고 그 다음에 한 달 살기나 보름 살기 인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뭡니까? 수익 창출하고, 그러면 뭡니까? 수익 창출하고, 그죠? 이거 수익 창출하죠.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니까 여기서 또 뭐냐면은 뭐 재매매 하실 수도 있겠죠. 재매매. 이 재매매도 보니까 지인들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재매매 하셔가지고 또 이 비과세 혜택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면 도시에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할 경우에 1가구 2주택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됩니다. 그럼 도시에 내가 뭐 10억이 있다, 뭐 8억이다, 7억이다, 뭐 어떤 주택을 팔았을 때 우리가 2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또 비과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틈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즐기고 또 내가 즐기지 않을 때는 한 달 살기 보름 살기로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여기에서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이거 욕심내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 살기 보름 살기를 꼭 먼 바다 뷰가 좋고 막 이런 데 같으면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데만 찾으면 돈도 뭐 한 달 살기 보름 살기 충분히 수익 창출하는데, 지금 실제로 한 달 살기 보름 살기 뭐 일주일 살기를 하는 농어촌 주택들 보면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중산간 쪽, 그 다음에 숲세권 향기가 있는 뷰가 조금 안 나와도 숲세권 향기가 괜찮은 곳, 이런 곳들에 있어가지고도 이렇게 시설을 깔끔하게 해놓으면 어차피 본인도 사용해야 되니까 시설이 깔끔하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창출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소형평수와 농어촌 주택 부분에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관련됐습니다.